주위에서 너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모두가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구나. 그럼 내가 붙들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한 3학년 때부터 친구들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죠. 파트로라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사 사역을 생각하게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교회 사역은 마음이 안 가는다고 해야 될까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실까? 왜 자꾸 소망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점점 나는 세상 속에 가야겠다. 그곳에도 사역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교회 사역을 하러 가는 길과 뭐 일반 취업의 길을 가는 것과 큰 고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뭐 4년이라는 시간을 통틀어서 점검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항상 답은 세상이었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우선 가장 어려운 주일 성수를 두고 사역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전사님께서 본인께서 다른 교회에 있으실 때 청년들이 승무원이 된 경우들이 있었다. 근데 교회를 기가 막히게 떠나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신앙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회사에 입사할 때 어떠한 꿈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다 안 될 것 같다고 할 때 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다른 질문들보다 학교 얘기하고 내 하나님 얘기하고 됐잖아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 승무원 준비하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거기에 합격수기를 올렸는데 그 합격수기가 거의 간증문이었어요. 근데 그 간증문을 올리면서 제가 막상 합격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저희 회사에 거룩한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거룩한 새바람은 무슨 저는 그냥 살아가기도 바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거룩한 새바람이 불어지겠다 나를 통해서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만 해도 그 사역자님이 저를 염려하셨을 때 저는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럴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저는 겁나서 하나님 못 떠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게 정말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알게 되었는데 저한테 이제 승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 친구들이 주일을 못 지키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요가 가장 1위 질문인 것 같아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근데 그게 왜 힘든 거냐면 내가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안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안 가도 내가 오프인데도 안 오는 건지 비행을 간 건지 모르니까 100% 비행 갔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누구도 요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냐 이런 거를 묻지도 않고 나를 관리해주고 지켜주는 동역자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호기롭게 주일날 출근하는 리무진 안에서 예배 실황을 들으면서 다녔어요. 그거는 신앙이 좋을 때 얘기고 이게 점점 누구도 나에게 푸시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인생이 힘들고 삶이 힘들 때 지금 출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앉아서 예배를 듣고 찬양을 듣고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신학교로 나왔잖아요.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나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 이런 말을 못해요. 그냥 보이기에 괜찮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역자님의 염려가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회개를 많이 했던 제가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라는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같이 일하기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때로 있죠. 근데 처음엔 저도 나는 지켜줘야 돼. 나는 신앙적으로 막 조롱받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나 신앙 찾기도 힘들어. 나 좀 건들지 마. 그 앞에선 잘하면서 속으로는 안 좋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 홀로의 고귀한 신앙을 찾게 되는데 넉넉해져야겠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참 진짜 가장 강해 보이지만 가장 약한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강하게 계속 사람들이 본인에게 좋은 감정이 아닌 걸 알면서도 저렇게 하실까라고 자꾸 이해해드리고 싶고 이해할 포인트를 찾게 되고 하니까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보여지기에만 잘한다면 나는 그분들만큼 10번 못해도 3번이라도 진심으로 그분을 대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저분하고 친해?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지만 안 친해요. 안 친한데 그분이 저를 다르게 봐주시고 이 친구는 이렇게 보여지려고만 하지 않고 진짜 나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까마득한 후배이긴 하지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때 충분한 직업관으로 비행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항상 있었어요.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났다거나 어떤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한테 이런 걸 경험하라고 여기 보내신 건 아닌 건 확실한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부럽고 한 직업 속에서 저는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을까요? 왜 매 비행선은 힘들기만 할까요? 이렇게 나는 손님도 좋고 일도 잘 맞고 나 이 일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도망치고 싶은 환경에 놓게 되나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짜 한이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바로 이곳이구나. 나 여기서 뭐 해야 할까? 첫째는 버텨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만둘 수 있는 순간은 지금이 아니다. 왜? 나 지금 힘드니까. 힘들 때 그만두라고 보내신 건 아니니까 그만둘 수 있는 순간은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쁠 때여야.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쁠 때 그만뒀어요. 퇴직을 결심하고도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한 비행 한 비행 더 가던 걸 6개월을 다녔거든요. 그럴 때 지금 내가 이제 비행을 마무리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